바로 무지외반증입니다.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무지외반증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또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무지라는 게 엄지발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면은 네. 무지외반증은 이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깥쪽으로 휘다 보면 상대적으로 안쪽은 이제 돌출되게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엇갈리기도 하고 그런 질환을 우리가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발가락이 왜 막 이렇게 휜다고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이게 그렇게 되는 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유는 이제 크게는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걸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선천적인 경우에는 그 발볼이 선천적으로 넓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신발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평발인 경우에도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경우에는 반대로 뭐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는 경우 또는 하이힐을 신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무지외반증에 걸린 분들이 많나요? 저는 남의 발을 볼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무지외반증으로 이제 진료실 오셔서 진료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연간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많아요? 있고요. 그 중에 한 30%가 여성이고 그리고 13% 정도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왠지 이유를 알 것 같은데 뭐 이게 여성분들은 신발 자체가 좀 폭이 좁은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여성분들의 수치가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남성들은 무지외반증 걱정은 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요즘 남자 환자분들도 꽤 늘고 있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신발이랑 연관성이 많은데 이제 키높이 깔창이나 아니면 키높이 신발 같은 걸 요즘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지외반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특히 걱정이 되는 게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남성들이 이제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발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고 그러면은 압력이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과체중도 우리 무지외반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하이힐을 즐기는 여성분들은 물론이고 또 남성들도 이제는 안전할 수 없는 무지외반증. 통증 말고도 그럼 다른 증상들도 있긴 있어요? 통증 말고도 생기는 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발바닥 밑쪽에 네. 굳은 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거 원래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도드라지게 되게 많이 생깁니다. 딱 보면 딱 특징적으로. 거기에? 네, 그리고 이게 각도가 어쨌든 간에 많이 휘게 되면은 요 만나는 부위에서도 이제 굳은 살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궤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요 관절 부위가 이제 약간 빠지거나 이렇게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닌데 이제 관절이 이렇게 잘 이렇게 관절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다섯 번째 네. 발 쪽에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휘면서 이쪽 다섯 번째에도 이제 변형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냥 발이 휘었다고 해서 무지외반증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진단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외관상으로 어느 정도 진단이 되긴 하는데요. 예. 실제로 뭐 병원에 왔는데 환자를 외관으로만 보고 진단을 내릴 수는 없고 이제 환자를 문진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이제 각도를 재는데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체중 부한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이 각도를 측정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또 결정하고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무지외반증이면 무조건 꼭 이렇게 치료를 확 받아야 되나요? 의학적 소견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 많이 휘어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할머니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안 아파하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왔는데 발이 많이 휘어 있어서 이거 안 아프냐고 물어보면은 전혀 자기는 이거 안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뭐 수술 딱 보면은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휘어 있지만 수술을 시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럼 평상시에 뭐 큰 불편은 없으시다는 네. 거죠? 그 만약에 이제 통증은 있는데 딱 봤을 때 딱히 별로 안 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하지는 않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이런 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그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거, 뭐 발볼 넓은 신발이나 하이힐
이런 것들에서 환자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방금 이제 수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무지해반증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있고. 근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수술을 한다면 어떤 또 수술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고요. 불편하시면 이제 수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제 엑스레이 소견과 환자분의 불편한 정도가 맞아 떨어졌을 때 수술을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골절을 만든 후에 각도를 교정을 이제 해서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식으로 보통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뼈만 교정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연부 조직이나 아니면 근육 이런 것들이 이제 쪼그라들어져 있는 그런 조직들을 박리를 해서 좀 유연하게 만드는 식의 시술을 같이 추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저 궁금한 게 발 수술을 하고 나서요. 만약에 발이 휘고 나서 수술해서 다시 모양이 돌아와요? 원래대로? 그때 구두를 다시 신거나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신으셔도 되긴 한데 신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하이힐 신고 뭐 키높이 신발을 신는 것 자체가 무지해반증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재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두 분은 그리고 키높이 안 신으시나요? 저는 안 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재현 씨. 왜 갑자기 말씀이 없으시죠? 저는 네. 작지만 안 신습니다. 아, 진짜요? 아, 건강을 생각해서.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면은 아내분들에게도 힐을 좀 권장하지 않으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수술하고 나면은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나요? 발이 휘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나요? 네, 그 무지해반증의 가장 큰 합병증의 비율이 이제 재발인데요. 재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수술 관련 요인, 그다음에 수술 후 관리 요인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수술 관련 요인은 그 말 그대로 수술했을 때 교정각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무지해반증이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교정각은 충분히 잘 얻어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부 조직의 박리나 이완 같은 걸 충분히 해주지 않았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외적인 수술 후 관리 요인은 수술 후에 우리가 소독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밴드를 잘 감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이러면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